혹시 이혼 숙녀 캠프 제작진인데요. 아 네네네. 혹시 그 사연 주신 거 남편분도 알고 계세요? 네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지금 무슨 일 있으시나요? 아니 남편이 음, 매일같이 응원하는데 어제도 저한테 음, 이라는 둥 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둥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심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울고 있었어요. 말하기가 조금 창피하긴 한데 접근 금지 신청도 됐었고. 누가요? 남편이요. 저 죽인다고 몸에 불 지르려고 했거든요. 뭐 어떤 라이터를 켜고 팔에 불을 붙이려고 해서. 아이 야! 라고 진짜 짜증나 이거 나 진짜. 그거라고 진짜. 아 짜증나잖아. 그냥 욕 나오게 하잖아. 그만이야. 나 못한다고. 진짜. 그래서 그때 하면 안 되는데 나가야지 내가. 야,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6기, 7기가 네. 또 계속 이어져서 굉장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번은 사이클상 그래도 네네. 비교적 편안한 분들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몸에 불을 지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사실 홈캠 자체가 사각지대여서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주장하는 거는 나는 너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종이에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근데 그것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뭐 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오신 얘기 중에 말 되는 거는 하나도 없죠. 뭐 종이에다 불을 지르든 몸에다 불을 지르든 지금 뭐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도 힘드네. 아무래도 저 혼자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돌봄 선생님도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거는 구하는 것도 포기한 상태였고. 잠깐만. 제발 10초만. 알았어, 잠깐만. 뭔 느낌인지 알겠다. 제가 독박 육아하면서 쌍둥이니까 제발 육아휴직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6년 단위 회사를 저랑 상의도 없이 그만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왜 안 쓰냐 이거 가지고 좀 싸움이 많았었고요. 난 쌍둥이를 혼자서 양육하기 힘들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쓰던지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합의가 되어 있었잖아. 그 전에. 넌 짜증 낸다니 그럼 정당한 거야. 그러면 너 짜증 내는 건 맞잖아. 짜증이 많은 거 인정하잖아. 그거는 산후우울증 영향도 내가 엄청 물어봤잖아. 있지. 있어 없어만 얘기해. 나 맨날 무슨 생각이 하는 줄 알아?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리고 싶다. 차 지나갈 때 뛰어들어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렇게 아이를 두고도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 상상을 하는 건 진짜 지금 너무 힘든 거거든요. 혼자 오롯이 보고 있을 때
경찰서에 전화해서 제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바로 출동을 하셨어요. 조금 감정이 너무 올라온 상태여서 저 너무 힘들다 울면서 저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었고 따뜻한 국밥 하나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육아휴직을 근데 왜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가장 큰 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줄죠?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금도 사실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더 힘들어져서 근데 왜 저 퇴사를 얘기도 안 하고 퇴사를 한 거예요? 당시 업무가 좀 지방을 가야 되는 네, 업무였었는데 와이프는 계속 이제 출장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애기들 계속 혼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라기보다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게 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제가 다 와이프한테 말하기 솔직히 말해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퇴사하고 바로 또 다른 직장 잡았어요. 네, 일은 거의 계속 바로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출장 가지 말라고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또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했냐는 어떻게 그 부분은 결혼 전에 영업직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 달 횟수를 봤을 때 출장의 횟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네. 자,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출장 가시는 거 싫어해서 네.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또 다른 회사를 갔잖아요. 그거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한 건데 왜 근데 그 옮긴 회사도 출장이 있었어요.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본인 의사에 반응을 해줬죠. 반응을 해준 건데 근데 그걸 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근데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언제까지 다녀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예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소통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예. 치까 강아지야. 양치 안 하려고 그러지. 다 했어. 양치도. 잠깐만. 피난다 애기.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제가 양치시키다가 애기 피가 났는데 혹시 이것도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 너 왜 그래 여기? 너 왜 그래? 너 어디 찍혔어? 미안해. 엄마가 혼자 보다가 못 봤어. 크게 다친 건가요? 외상으로 딱 봤을 때 조금 아파 보인다고 싶으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저질환이 있어요? NF1이라고 이제 신경섬유종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고 죄송해요. 치료법이 현존하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선천성 희귀병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있어도 혹시 이거 기저질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저도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연관을 짓게 되더라고요. 기저질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둘째 같은 경우는 밀크 반점이라고 이제 커피 쏟은 것처럼 그런 카페오레 반점이 있어서 교수님 이건 뭐예요? 여쭤보니까 세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2개가 발견이 됐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작은 애 몸에서 피를 한 10통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형도 있다, 일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형도 이제 같이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그 신경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믿었었어요. 이건 꿈이겠지? 그래서 거의 한 반년 동안 제정신으로 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쟤네 보험도 없잖아,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안 돼? 근데 나도 유전병이잖아. 이게 나도 몰랐고. 아빠도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대 쪽 유전이었던 게 이제 밝혀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처음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임신했을 때 네가 약 이상한 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했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우리 엄마가 했어 나한테. 나도. 본인도 나한테 했잖아. 맞아.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가 아기를 잘 안 봐서 그런 병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렇게 말은 했어요? 그때는 이게 유전병인지 모르고 그냥 반전만 봤을 때 모르셨더라도 그렇지. 저런 발언은 남편분이나 아, 그럼요. 어머니나 그건 하시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 탓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지도 않아, 니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다가. 되게 상처로 남았네. 이게 해결되는 문제야 너랑 나랑 얘기해서 얘기해도 해결 안 되고 얘기 안 해도 해결 안 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냅두면 너 회피형이니까 그렇지. 난 회피형이 아닌 사람이라고. 아니, 말하지 마 그럼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 하냐? 어디 가냐고. 밖에 나간다고. 일단 남편의 큰 문제점은 고지서가 계속해서 날라오는 게 큰 문제점이고 아마 결혼 생활 동안 경찰서에 낸 금액만 추산해보면 거의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거는 미납요금이에요. 뭐 정수기 안 낸다는 그런 거 같고 인방이도 안 갔나 봐요. 인방이 안 갔고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그리고 원체가 정상화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 내가지고 뭐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이 정도밖에 못 챙겨오긴 했는데 이거 고지서 여태껏 다 모아놓은 거야. 이건 왜 이렇게 안 내신 거예요? 집으로 경매 딱지 왔을 때도 경매 딱지 아니야. 경매 그 통지서잖아. 통지도 아니 경매가 이거 이때까지 안 내면 경매는 아니까 돈을 그러니까 내십시오. 경매잖아. 별일 아니었어 내가 기준에는. 그때 이게 80 어떻게 별일이 아니냐고. 당시에 60 얼마 내면 끝나는 일이었어 그냥. 답답해 진짜. 이거 늦게 냈어. 아니 연체 가산금이 붙잖아. 너는 이런 돈 안 아깝냐? 와서 냈어. 와서 독주장에 왔어. 그래서 냈어. 끝 아니야 그러면은? 아 저게 이게 그거구나. 그건가요? 이렇게 궁금한 거. 저거 왜 모아놓은 거야? 이거를 이혼까지 염두에 두면서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제가 남들한테 막 딱지가 너무 많이 날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안 믿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낸 것들이죠. 네네 맞아요. 본인은 냈다고 하는데 안 내서 계속 오는 것도 많아요. 옷도 못 벗고 못 그치? 씻고 하시네요. 오자마자 또 애기들이 또 아빠한테 달려가고. 네. 모욕도 했고.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그죠? 우리가 또 두 배로 아, 해야 되니까. 하나도 힘든데. 그 잘 본다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기들이 아빠를 찾긴 찾더라고요. 와이프 덕방역은 아니죠 사실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목욕 좀 시켜줘. 지금? 알겠어. 아니 매일 저렇게 한다면 뭐 독방 육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네, 네. 와이프는 제가 퇴근하고 나면은 거의 안 보죠. 뭐 쉬어야 되니까.
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남편이 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시면서 목욕은 엄마가 거의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건데 저게 본인이 오롯이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자 진주 씨 그럼 그 얘기는 우리 진주 씨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는데 내가 독박 육아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렇죠. 예?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주 씨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뭐 저 잔뜩 들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억울하다고 내 입장에서 얘기를 과하게 하면 진짜 팩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남편도 새벽부터 출근해서 와서 솔직히 쉬고 싶고 힘들 텐데. 평일에는 이제 제가 없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장모님이 한 7에서 8 정도 되고 와이프가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둘을 보면 둘 다 하셔야 돼요. 특히 장모님은 저랑 둘 다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 그러면 장모님이 평일에는 많이 봐주지 않냐? 라고 말하면은 엄마랑 나는 한 몸이야.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독박 육아 중인데 그래서 아 힘들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정엄마가 해주고 남편이 저녁에 와서 다 케어를 해주는 거 보고 독박 육아를 모르시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름 둘러야지. 기름 많이 넣나 이거 뭐? 아니 이거 다 데인다고 사상 있겠다 야. 다 튀잖아 기름. 아, 왜 불로 팠어? 이거 먹어 이제 진주야 다 됐어. 왜? 진짜 혼자 드신 거예요? 그때 소고기? 아 그렇죠. 사실 집에 오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뭐 애기들 노는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밥이나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먹은 적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먹죠. 뭐 엄청 눈치도 주고 배고플 텐데. 하루 종일 좀 애들이랑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둘이 보다 보니까 그 시간이라도 빨리 조금 두 분 육퇴라도 하게 하려고 안 먹는 것도 있습니다. 형아나. 애기 안고 좀 조심히 다녀. 넘어질 뻔했잖아. 너 여기 안 앉아 있었어 지금? 그럼. 혼자 왔어? 여기 둘 다 여기 있잖아. 좀 매뉴얼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에요. 육아 서적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사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랑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시기엔 뭘 해야 되고 이 시기엔 뭘 먹여야 된다. 사실 그게 잘 안 되면은 짜증을 내는 거죠 와이프는. 와이프가 육아용품 사용법 그 예를 들어 유모차나 카시트 태우는 방법도 아직 못하고요. 이제 한 명 태우고 있을 동안 반대편에서 한 명을 그냥 안고 있습니다. 카시트에 태울 줄 몰라가지고. 이거 잘 안 당긴다. 이렇게. 잘 안 당겨. 저게 어려워서 저게 잘 안 되거든요. 저희 집에 유모차가 3개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접고 펼 줄 모릅니다. 그게 근데 좀 힘들거든요. 유모차 어떻게 접어 이거? 어디 손잡이 어디? 빨리 좀 얘기해주면 안 돼? 지금 사람 몇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말해줘? 안 되잖아 지금. 아기가 지금 16개월인데 와이프가 유모차 접는 법도 모르고 피는 법도 모르고 자기가 육아 전담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죠. 몇 시까지 재울 수 있는데? 아 시간을 어떻게 딱 정하냐 애들 재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10시인데 못 재고 있잖아. 계속 어제도 그렇고. 내가 들어간 지 10분 돼서 진주야 저기 들어간 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육아했어. 나 오늘 한숨도 못 잤어. 아 낮에 안 자지 당연히 야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도대체? 나는 그럼 언제 쉬냐 야. 근데 쉬고 있잖아, 재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 얘기는 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아니 진짜.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든 거는 이해하지만 저 말은
어머니가 봐주시고 할 때 중간중간에 쉬시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엄마도 저한테 모진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아니 모진 말이 아니라 말을 아니. 자 들을 준비가 안 되겠네.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진주 씨 네. 말 돌리지 마세요. 네. 저는 뭉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건 뭐 알고 오셨을 거고. 네네네. 아니 어머니가 봐주는데 네. 왜 본인이 낮에 뭐 한숨도 못 잤다라고 그러고 그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내 얘기. 근데 둘을 보면 사실 같이 아니 보실 똑같아. 거예요. 똑같은데 제 얘기는 아까 저희가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보니까 할 필요 없는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발언권을 봐봐요, 발언권이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엄마가 저한테 무진 소리도 되게 많이 하고 짜증을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 도와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희 형편을 아시는데도 애 봐주는데 그래. 돈을 다 달라. 내가 엄마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벌면은 얼마를 버는데 내가 그러니까 돈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거 나름대로 엄마도 힘드시고 엄마 너무- 지금 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저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고. 자, 지금도 또 네. 충분히 그 노력이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 알겠는데 네. 에? 네. 네. 지금 얘기한 것도 네. 이유가 안 돼요. 엄마가 돈 달라고 그래서 변명을 계속 하고 있어.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 아예 인정을 했어. 남편 뭐라 그럴 때는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다고 또 계속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모진 말을 했다.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왜 내가 했느냐 그 억울함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테니까. 저도 조금 억울한 게 진짜 화를 못 참는 스타일인데 지금 관찰 카메라 때문에 악물고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싸움을 부추겼죠. 어떡해. 나 너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네가 와서 얘기를 한 거야. 빨리빨리 좀 해. 모든 일을.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빨리빨리 재워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와서 하는 게 뭔데 네가 와서. 피하는 거죠, 사실. 와이프는 그냥 본인이 딱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때 해야 돼요. 안 봐도 뻔하니까. 그래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제가 행동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짜증을 냅니다. 똑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고 본인이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으면 전화를 한 100통, 200통 하는 건 기본이고 왜 전화를 안 받냐. 그치. 이혼하고 싶다면서요. 저거는 집착이고 되게 이혼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까지 전화를. 이거는 상담을 받으셔야 될 문제. 근데 잠깐만 왜 저렇게 계속하는 거야? 항상 저렇게 전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 병원 문제나 아니 자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병원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기면 또 누르고 끊기면 누르고 계속 이거는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받고 끊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저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받을 수 없어 어쩌고 그 안내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받고 끊고 하다가 저를 차단을 시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어찌 저도- 됐든 받고 끊든 뭐 안 끊든 간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 본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남편 얘기를 하냐. 저걸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 이유는 뭐냐? 약이 올라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약간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모아놨다고 했던 돈, 그 돈은 신기루야?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거- 육아휴직 쓰면 되잖아. 육아휴직을 쓰면은 돈이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상을 받냐고. 그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했잖아. 너 일하게 되면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그래서 너 잡을 먼저 구하라고. 어떻게 만약 말을 믿냐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벌써 상황이 이렇게 뭔데? 계속 오잖아. 거기서 와서 네가 일을 오지고 못해? 와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금 지금 일을 말하고 거기서 와서 일을 있잖아. 못한다며. 딴 말을 하시는구나. 딴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딴 말. 동문서답을 하시는구나. 육아휴직 무조건 쓰라고. 육아휴직 안 쓰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일 뭉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육아휴직 쓰면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이렇게 쪼들리는데. 봐봐. 예? 육아휴직 써서 네가 안 나가면 저런 고지상 안 받겠지?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수입이 지금보다 한 200만 원 줄어들어. 그러면은 내가 고지서로 한 달 나는 돈 200만 원이 그건 아니잖아.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했잖아. 잡을 먼저 구하라고 말했잖아. 아, 난 나가면 금방 구한다고 그거 금방- 얘기하잖아. 그치, 잡을 먼저 잡아야지. 그래야 믿고 휴가 해야지. 그래서 그런지. 얼마 걸리는데? 그 연봉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나도 모르지.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상황 좀 알아보고 얘기를. 알아보고 얘기하는데 뭐가 달라져? 네가 저도 이제 신경소멸증 유전병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저희 엄마한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저희 엄마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숙주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숙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안 지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왜 안 지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 진짜. 아, 왜 그래? 내가 뭐 어떤 거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어머니 안 본다고 얘기했지 죽을 때까지. 나도 그런 말 안 했어.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하잖아. 애들을 왜 몰래 보여줘 그래? 애들을 보고 싶지. 자기 손자인데.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숙주라고 했지. 맞잖아. 니네 집에서 봐봐. 속였잖아. 이런 유전병이 있는 거를. 숙주한테 시키라고. 그러면 병의 근본인 게 숙주가 아니야? 누가 숙주인데? 숙주의 시작인 거지. 어딩이 너무 세. 어? 아, 어디야? 한번병원에 지금 2주 동안 있다 와서 200만 원 넘게 나왔잖아. 그거를 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빠한테 고맙다고 했어?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거의 나는 감금 수준이라고 생각해. 그게 왜 강금이야? 너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아. 했잖아. 야, 이 세상에 한방병원을 강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그때 나온다고 했지. 나 일주일만 있다가 애기 보러 나온다고 했지. 네가 네 발로 걸어 나왔으면 됐잖아. 근데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도 안 알려주고 내가 왜? 분명히 사진 보내라고 했지. 애들 집에 어떻게 캠을 지내는지. 우리 집에 캠을 설치해놨었잖아 그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걸 꽂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애들 노는 그 자고 있는 방은 안 보였잖아. 나 와이프는 처음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기들 짐이랑 다 해서 저희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장모님이나 제가 했던 것보다는 좀 미숙하다 보니까 본인 눈에는 거슬리는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밥도 사실은 정량을 못 먹인 거죠. 와이프가 생각하는 정량을. 저게 옛날엔 정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을 굶긴다라고 해서 저를 신고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아유, 어떡해. 봐주시는데, 스펙타클합니다. 봐주시는데. 네, 이제 계속 보십시오. 앞으로 스펙타클해요. 저는 이혼 의사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고 참아서 조금 어떻게든 맞춰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봐가지고 그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겪게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가. 제발. 아니 이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는 사람의 태도야? 난 자야 되니까 제발 나가줘서. 아 진짜 짜증나네. 야 그거 너랑 나랑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담배 냄새에 대한 건데 그 전혀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그걸 왜 쓰냐고. 네 목소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네 목소리가 들어간 걸 넣은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니랑 나 있는 사이에서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딴 사람이랑 그게 있는지 넌 이유도 모르잖아. 이유 알지? 이유 아는데 그때는 왜 네가 나 묻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묻으려고 한 거야? 묻으려고 한 거지. 그게 좋은 의지로 그런 거야? 너랑 나랑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보내냐고. 뭐 아무도 관계 없는 사람. 저기 있어. 목소리가 들리는데. 들려? 걔는 첫 번째 팀 아니야? 너 사람이 좀 계획적으로 이따위로 살지 말라고. 왜? 그걸 왜 넣냐고. 뭐가 왜야. 네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 내 목소리만 들어갔잖아. 네 목소리가 들어간 걸 넣은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잘못된 거지 그게. 도청이잖아 도청. 뭐가 도대체? 나 네가 찍은 걸 보내준 거야. 내가 너 그거 악의적으로 이용하라고 그거 보냈어? 이게 왜 악의적이야? 악의적인 거지 그게. 전국에 다 반영되는데 그게 악의적인 거지 아니야? 내가 그거 보낸 이유가 뭔데? 관리비가 맨날 밀려가지고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 거니까 내가 네한테 컴플레인 걸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관리비가 160만 원씩 안 내고 있으니까. 네가 6개월 동안 관리비 아무것도 안 냈지? 아니 그건 아닌데. 뭐가 아닌데 160만 원씩 안 내고 있었잖아. 보통 사람들은 관리비가 밀려도 관리소장한테 말 못해도 보통 사람들은 관리비가 150만 원, 160만 원씩 안 밀려.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관리비가 5개월, 6개월씩 밀리냐. 관리소장 보통 사람들은 관리비가 밀려서 관리소장 아줌마한테 말 못해도 그렇게는 말 안 한다고. 야, 증거로 나는 내민 거래. 내 목소리도 나왔고 네 목소리도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너 그거 법적으로 문제돼 그딴 식으로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되면 어떻게 뭐 나 소송 걸게 어떻게 하게? 못 갈 건데 뭐 있는데? 아니 그러면 왜 그걸 보내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것도 난 문제점이라 생각해서 보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언제 욕을 해. 내가 욕을 먹었다니까. 네가 보통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렇게 욕은 안 해. 그래서 보낸 거야 나는. 내가 욕을 먹었다니까 먼저. 미친년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보통 사람들은 욕을 먼저 먹어도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고. 네가 나 묻으려고 지금 그런 거잖아. 내가 거짓 진술한 거잖아 네 지금. 그거 왜 보냈냐면 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보냈어.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랑 나랑 싸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하는 거지. 그거를 왜 그거를 내 목소리만 나간 거. 너 애들한테 얼마나 담배 냄새 계속 들어간 줄 알아? 1층 살면서? 너 언제 한 번이라도 네가 춤대 내고 해결한 적 있어? 없잖아. 왜 네 기준에 없어? 그거 왜 넣냐고 그거를. 네가 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거 내 목소리만 들어간 걸 내냐고. 사람 완전 만들려고 네가 그렇게 작정한 거잖아 그게. 너 여기 와서 그럼 나 만들라고 저 서류뭉치 갖고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잖아. 사실이어서 사실인데 만들려는 거 아니야 사실로? 사실이잖아. 저거 너가 안 내고 한 거는 너 하이패스 안 내가지고 19만 원 나오고 그런 게 제정신이야? 사실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공개하려고 온 거잖아 너는. 공개가 아니라 너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뭐라 했지? 제발 합의 이혼 해달라고. 합의 이혼 제발 해달라고. 네가 주는 생활비보다 한 몸으로 있으면은 더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계속 합의 이혼도 이래서 안 되거든. 뭐 소송 이혼 네 맘대로 해라.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다 이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결국에는. 너 내가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뭘 요만치도 있는 게 싫다고. 나 리스크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 거 알아 몰라? 알아. 근데 나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거잖아. 일부러 나 발악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그럼 너는 100% 잘못하고 나만 나쁜 놈 됐어야 되는 거야? 나 그러면 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작가한테 전화해. 네가 전화해. 네가 전화해. 네가 전화해.
아 네가 불만 있는 곳에서 네가 얘기를 네가 해야 돼. 불만이 아니고 네가 보냈잖아 그거를. 네가 전화해서 말하라고. 네가. 10초 시간 주나. 10, 9, 8, 7, 6, 5, 4, 3, 2, 1. 안 하지? 안 하지? 너 일부러 나 잠그려고 하는 거 내가 몰라? 아, 난 진짜 니 무섭다. 같이 있기가 무섭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 응. 자 이제. 자. 잘 놀았어 오늘도. 밥 잘 먹어야지. 응. 괜찮아. 나 전화할게. 알겠어. 항상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싸웠고 뭐 정말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솔루션도 좀 성실 참견을 해서 조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되게 억울한 마음이 진짜 컸었거든요. 이거를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고 싶어서. 너무 힘들다고. 아유 세상에. 와. 야,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 진주 씨는 지옥에 살아요. 그냥 인생이 지옥이에요, 지옥. 아유, 인생이 안 됐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진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상담할 이우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분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아, 진주 씨가 네, 신청하셨구나.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남편이 아예 병원에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쌍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족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쌍둥이를 낳아야지 이렇게 하고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조금 많이 부담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쁘지만 또 부담이 되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쌍둥이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너무 불안한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간결하게 생각하고 몸 다 스캐닝 해보면 안 아픈 사람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너무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병원은 이제 온갖 군데 빅5 병원을 다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저는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인생에 진주 씨가 생각했던 그 이외 변수들이 너무 많아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변수들을 진주 씨가 지금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주 씨는 좀 예민한 편인가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 검사 좀 했었죠. 네네네. 검사를 좀 했는데 제가 진주 씨 결과를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천장에 확 부딪혔다 바닥에 확 떨어지고 천장에 확 부딪혔다 바닥에 확 떨어지고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모든 면에서. 그중에서도 우울감이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걱정하고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성함 좀 알려주세요. 이게 남편뿐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너무 민감도가 높아. 이렇게 이제 예민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고.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고. 병원 가봤냐고. 네. 그러니 내가 맞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멈춰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등이 생겼을 때 멈추라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게 멈추는 게 약간 회피형이랑은 좀 다른 회피하세요. 지금처럼 쌍욕해가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애들 앞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애들을 울리면서까지 하는 이 싸움은 아이들에겐 재앙이에요. 저는 차라리 회피형을 권해요. 근데 저는 이게 회피형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타입이긴 해요.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이게 남편은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주 씨의 특징은 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그 입에서 욕을 나오게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결국은 이 집은 아내가 막 들쑤시면 남편이 쌍욕을 해야지만 끝나고 결국 이 쌍욕이 조승환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가를 보여주는 관계, 이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 진주 씨 감정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그냥 나가. 집에서 잠깐 나가서 산책 쭉 1시간 하고 오세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는지를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화를 해서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걸 계속 대화를 지속을 하니까 저도 사실 반복된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다 보면은 저도 화를 내게 되고 계속 이렇게 계속 사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장 완성 검사 네. 이거 하신 요 검사를 보고 너무 놀란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이에요. 돈 얘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와이프랑 사실 싸우는 문제도 저는 돈 문제만 해결되면은 예민함이 저는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지금 제가 받는 뭐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대리도 뛰신다고 들었어요. 내가 최근에 막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네. 밤에 애기 재우고 나가고 그랬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이게 내가 차라리 몸이 힘든 게 그냥 와이프한테 이렇게 욕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리를 했었죠. 그러면 이 여자랑 왜 살아요? 아이들의 엄마기도 하고 와이프 제가 그래도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와이프가 저한테 주는 스트레스를 양을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내가 몸으로 좀 어떻게 떼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조금 줄 거고 신경섬유종은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까지 버티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싸우는 빈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거마저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사는 게 좀 버겁죠. 힘들죠. 너무 힘차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우리 승환 씨 너무 훌륭해요. 너무 애쓰고 있고. 내 맘 좀 알아줘 공감을 받았다는 게 조금 많이 좋았기도 하고 좀 눈물도 흘렀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뭐 지금 남을 공감할 수 있을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 이 아내를 어떻게 또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온 님을 향해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짜내는구나. 또 이게 아빠 쪽 유전 질환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네.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사실은 되게 놀랐죠, 저도. 왜냐면은 우리 엄마 60년 동안 모르고 살았고 나도 35년 동안 정말 이상 없이 살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괜히 걱정을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는다라는 생각에 내가 괜찮았으니까 얘도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진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무딘 편도 있고 사실은 와이프랑 대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에 조금 둔감한 사람하고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거의 죽을 맛이에요. 맞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요. 네. 더 민감해요. 네. 빅5 병원 다 돌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건강염려증인데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암이라도 내가 걸린 암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 불안을 알겠어요. 네. 그러나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역할이 뭐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내보내는 건 최악이에요. 그건 암 이상이에요. 아이들에게
너희는 아픈 아이들이야. 너희는 계속 병원에 가야 돼. 너희는 지속적으로 아픈 아이들이야. 이러면 이 아이들은 아프지 않아도 아프게 돼요. 지금 방식으로 가면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도 평생 환자가 될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불안을 오롯이 애들한테 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병이 있어요. 뮌하우제인이라는 병이 있어요. 아프지 않은 아이를 아프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 마치 굉장히 훌륭한 엄마인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을 완벽하게 망치는 일이에요. 이 예민함이 내 아이들을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의 불안을 통제해야 아이들도 건강해요. 그래서 병원은 한 군데만 가세요. 지금은 쇼핑하듯이 다니고 있거든요. 의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사실 저는 이거를 현실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꿈일 거야. 끝이 없는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나는 평생 애들 병원만 따라다녀야 되나? 근데 아이들 발달에 조금 문제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남편이 반응이 그래? 그렇구나. 약간 소 닭보듯이 얘기하니까 다 왜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왜 집에 다 가장인 것 같지? 그런 게 너무 억지였던 것 같아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쌍둥이 보통 일 아니에요. 거기다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엄마들은 한 2, 3년은 미쳐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진주 씨는 스스로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여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요거 SCT 임장원성 검사를 봤는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는 지옥에 사는구나. 지금 이 검사를 보잖아요. 목숨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지옥의 한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혼자 견디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장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요. 학교도 행복하지 않았고요. 결혼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진주 씨에겐 편안함이 한순간도 없어요. 이렇게 평생을 한 번도 편하지 않게 산 여인이 있을까? 저는 사실 집에 결혼할 때 집에서 경제적으로 받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네 돈으로 알아서 해라. 어학연수 갈 때도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가라. 씩씩했구나. 벌어서 갔고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아빠가 엄마한테 진주 전 학교 보내는 돈 아까우니까 보내지 말자. 아버지 아주 형편없네요. 2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공부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이 악물고 공부해서 저 그렇게 안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진주 씨 잘했어요. 훌륭해요. 봐요. 진주 씨 봐. 내 아버지가 형편없는데도 나는 굳건히 일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슬픔 속에 살지 말아요. 진주 씨는 정말 그 이름처럼 스스로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형편없는 가족 속에서 나는 생존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지를 딱 짚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아내 여기 앉으시고 남편 앉으시고요. 남편하고 했던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도지서 이때부터 다 모아놓은 거야. 이때보다 더 많은 거 알지? 작년부터 온 걸로 하면은. 2월달에 얼마 준 줄 아냐? 8,000원 줬어, 8,000원. 한 번도 지금도 월급 명세서를 본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한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좀 와이프가 좀 이것저것 많이 사요. 다 쟁여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주저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고 좀 돈이 있으면은 이걸 다 써야 되는. 지금 월급과 관련된 걸 그냥 아내에게 전체를 맡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씀씀이가 조금 있대요. 너무 집도 꽉 차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니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그냥 반박 아닌 반박을 드리자면 저는 물건을 진짜 깨끗이 쓰고 다시 그 당근으로 되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근으로 판 게 200이 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아낀다고 아끼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과소비라고 하면은 진짜 저 입장 과소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했나 네네. 봐요.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고 이거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하나만 사라, 뭐 벌크로 사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내는 그 통장이 전체적으로 이 아내에게 오길 바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보내고 그 요새는 공유 가계부 있잖아요. 네. 공유 가계부를 같이 사용해 보면 어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월급 다 보내고 네네. 그다음에 관리를 와이프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뭐 가계부를 써서 공유를 해주든. 일단 한 3개월 같이 한번 해보죠. 해보고 그다음 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욕하면 안 돼요. 아, 네. 또 아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순간이 많아요.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 있었어? 라고 그냥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있었어? 네네.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 네. 한번 아내한테 해볼까요? 힘든 일 있었어? 힘든 일 있었어. 갑자기? 어때요? 괜찮아요? 네네네. 아내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퇴근하고 오면은 고생했다 이 한마디. 승환 씨 고생했어. 저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야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어. 잘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기는 오늘 쌍둥이 보느라 고생 많았어. 밥은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얼른 밥 먹고 내가 이 보고 있을게. 너무 좋네요. 이 부부가 원래 이렇게 이쁜 부부였나요? 너무 예쁜 부부예요. 후회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못하고 있었나? 내가 진짜 저렇게 한 번도 안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부부 각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검사해 보면 이 가정을 너무나 지키고 싶어해요. 정말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붓기가 좀 빠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감동의 눈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뜻에서 울었던 것 같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뭔가 이게 서로의 막 그 악감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었고 뭐 나도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좋게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네요. 기존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왔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촬영 오기 전에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온 게 있어요. 보고 왔는데 이게 저희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집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님이 생각하실 때 남편의 유책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패턴을 반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생긴 게 그 경찰서에서 범칙금이 계속 날라오고 뭐 보험료 안 냈다, 뭐 정수기 안 냈다 다 그런 납부 고지서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다 뭐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그렇거든요. 같은 패턴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은 말 하기 싫죠. 뭐 계속해서 같은 말 하는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그 부분 사실 제가 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7월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미 좀 해결된 문제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예정 종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너 지금까지 우리 이걸로 낸 돈이 얼마다 라는 걸로 계속 저를 어택을 하면은 저는 이거 이미 낸 거지 않냐. 저는 되게 답답한 거죠.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쵸, 이게 그쵸. 뭔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럼 가장 최근에는 네. 언제 범칙금 날라왔었어요? 가사 조사 끝나고 나서 한 3건, 4건 가사 조사는 최근 아니에요? 네, 4건 언제? 정도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VCR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범칙금까지 뭘 하니까 대리로 해서 내가 메꾸겠다라는 주장인데 남편은 일을 다 벌려놓고 내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일단 아내분의 궁금한 질문의 취지는 과태료 날라오고 네. 그리고 미납 통지서 계속 날라오는 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네.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범칙금 날라오는 거 저 같아도 열받죠. 그런데 범칙금 날라오는 정도로 날라오는 게 반복됐다고 유책 사유가 100% 될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또 남편분이 제가 만약에 남편분 변호사라면 범칙금 날라온 거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낼 돈 메꾸려고 대리운전도 하고 노력했다. 그러면은 야 그래 이 사람은 범칙금을 냈지만 또 이거를 메꾸려고 가장으로서 노력은 좀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말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법률이 정한 게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플랜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 뭐 그냥 네가 마음을 놓고 네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다 포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 제 마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약간 피해의식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지. 왜 내가 이거를 다 안고 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괴로워요. 지금 생활하시는데 어떤 무슨 병 이름이 뭐지? 신경섬유종. 네, 맞아요. 이라는 병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목에 있는 점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돼지반점 같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건강과 관련해서 몸 밖으로 발현하는 건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네. 되지 않아요. 지금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병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염려스럽다는 마음을 저도 이해해요. 네. 그런데 남편이 유전병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라는 또 오히려 반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내분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으리란 법 없잖아. 이렇게 꼬투리를 만약에 잡게 되면 봐보세요. 제가 방금 꼬투리라고 했잖아요. 네. 꼬투리 잡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럼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솔직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애를 제대로 케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런 병이 걸린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네가 임신 때 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책임 소재를 계속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병원 다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쌍둥이여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옥죄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당연히 시어머니랑 남편이 네가 몸 관리 못해서 그런 말 했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말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아닌데 너네 집안에 이 병 때문인데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의 소재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나한테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유책의 사유가. 왜냐하면 남편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암 환자한테 너 왜 암 걸렸어? 니네 집에는 왜 암 유전 병력이 있는 거야? 이걸로 좀 닥달하는 게 돼버리면 또 이것도 제가 말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내 무덤을 열심히 파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장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달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료진이랑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진짜 알았는데 속이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 판도는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이제 매칭을 할 때 이제는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다. 맞아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았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 자, 유전병을 몰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와이프가 맨날 그러는 게 너 몰랐다는 증거를 가져와. 증거를 내봐라. 예. 근데 몰랐다는 증거가 몰랐다는 어딨냐.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알았다는 증거 네가 가져와 봐라.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하죠. 그게 정확하게 법적 공방이네. 네. 근데 와이프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내가 입증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그럼 그냥 그래 알았다 치자. 이래도 이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좋았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혼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정말 명백해진 순간인 거니까 제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보고 뭐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뭐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까 왜 그러고? 누구라고? 쳤어? 지금? 그냥 막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위협적으로 막 몸을 막 계속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쌍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싫어서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케치북에 쓰기 시작한 건데 이제 시간이랑 날짜랑 그렇게 다 적어놓고 한번 얼마나 본인이 심각하게 욕을 하는지 봐라. 그런 것도 당연히 유책 사유가 되죠. 네. 우리 엄마한테 쌍욕하고 애들 있는 데서 쌍욕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유책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건 뭐 제가 할 말 없죠. 좋습니다. 아니 경찰 신고를 자주 하세요? 엄청 많이 했어요. 경찰 신고를 뭐 이유는 뭐예요? 경찰 신고? 제가 욕하면 신고하고. 욕하면 신고해요 그냥? 네. 애들 있는 데서 욕했다. 아동학대다. 실제로 접근 금지도 2달간 당했었어요. 여기서 일단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애들 앞에서 욕하거나 하면 아동학대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냥 부부싸움 했어요 둘이서. 네네. 목소리도 커지고. 네네. 뭐 욕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듣고 있어요. 네. 그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020년 3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네.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스케치북. 아,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소리 없는 폭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그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 아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른 거 맞는데 아내는 사람을 노이로제 걸리게끔 그걸 다 붙여놨어요. 이러면 그때 유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도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스케치북은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밖에다 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안에 막 남편 보라고 붙인 건데 그게 오히려 소리 없는 욕설?
이라고 하셔서 그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붙여놨는데 남편이 그거를 떼와서 찢었어요. 찢어서 다시 제가 붙였어요. 붙이는 와중에 우리 아내분도 보통은 아니네요. 그걸 찢은 걸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또 붙이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라이터를 든 거죠. 근데 라이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팔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몸에 그때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 전화했을 때 남편이 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션을 취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신고가 크게 들어갔었어요. 실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종이가 보기 싫으니까 종이를 구겨서 처음에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와이프가 다시 고이고이 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한 번 더 발작포에 들어서 이거를 정말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종이를에다 불을 붙이려는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너 내 몸에 불 지르려고 했지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아 실제로 신고를 하셨어요? 불을 안 질렀는데? 불을 켜지도 않았고 쪽지랑 아내분을 본인을 일체화시키신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투영했네 그거. 그다음에 차에서 밀려고 했다도 있던데. 임신 한 5주 차부터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요? 네,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달리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달리면서 문을 강제적으로 막 열고 그러니까 밀어버리려고 했다거나 그게 가능해요?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 차에서 밀려고 했다는 네. 이제 정말 심하게 싸우고 와이프가 나 그러면 지금 애들 데리고 차에서 내릴 거야.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차에서. 그러면은 갓길에 세워줄게 라고 해서 갓길에 세웠죠. 내려라. 그거예요. 아내분을 민 건 아니고 문을 열었다. 네, 근데 와이프는 이제 너 나 밀려고 했지. 근데 앞에 달리는을 붙인 거죠. 왜냐면 시동이 걸려 있었으니까. 시동은 걸려 있었으니까. 항상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동이 걸려 있었으니까. 시동은 걸려 있었으니까. 항상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됐었는데 밀쳐내려고 그랬죠, 이제 운전 중에. 운전을 하면서 밀쳐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 내려 막 계속 이러면서 이제 신호가 이제 섰을 때 이제 강제로 문 개폐하고 끌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시속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때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다독거리면서 괜찮다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달리는 차는 아니었던 거죠? 30km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아내분의 얘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네. 달리다가 그러니까 내리라고 계속 이제 싸움이 붙었던 거는 달리는 와중에서도 계속 그랬던 거고 진짜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신호가 섰을 때. 그럼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이런 폭행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렇게 좀 많이 과장을 하시거나 하세요? 모든 거를 조금 본인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A라고 말하면은 혼자 B, C, D 이렇게 소설을 써 나가는 거죠. 일단 그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다른 것도. 다른 게 이제 아이를 제가 혼자서 보다가 아파트 앞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다가 남편이 화단에서 확 밀쳤어요. 밀치면서 목을 졸랐거든요. 근데 그 목을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에 뭔가 있었어요. 그런 근데 게. 우리가 보통 목을 졸랐어요라고 표현은 정말 어딘가에 밀어붙여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목을 조르는 거고 만약에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약간 툭 쳤어 울대를 쳐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왔어 그러면 목을 졸랐다고 표현을 하지는 그거는 않거든요. 그렇게 친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모션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지? 뭐 핸드폰으로 광대뼈 내리 찍었다 그거는요. 그때 애들을 이제 대학병원 데려갔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남편이랑 연락이 조금 두절됐는데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전화기를 뺏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모서리에 이제 광대뼈가 찍힌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리 찍은 게 아니고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뺏는 과정에서 이렇게 맞아요.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었다. 저는 이제 이게 싸움이 계속 연장선이었으니까 고의였다. 그랬었어요. 그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그 폭행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들이에요. 네. 그런데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실제로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주장만 하면 누군가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핸드폰 들고 있다가 서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맞았다. 이런 부분은 쌍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 졸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는 이 폭행을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그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분은 이 폭행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네.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뭐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건 맞지만 아내 쪽에 결혼 생활과 있어가지고 이혼 사유가 훨씬 많아 보여요. 이 종합판으로 다 묶으면 이혼 사유 됩니다. 와이프가 항상 이혼 소송을 얘기를 하면서 난 유책이 없다. 너가 욕을 했지? 난 잘못이 없어란 말을 정말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전문가분을 통해서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마냥 불리하지만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업무 중에 저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다거나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 계속 너 전화해서 너 일 못하게 해서 너 회사 잘리게 할 거야.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많이 화나거든요. 그렇죠. 짜증나죠. 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너 욕했어? 오케이, 증거 채집. 경찰 출신이세요? 와이프가? 와이프 핸드폰에 보면 증거 1, 몇 월 며칠 유혹함, 몇 월 다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법이 모호합니다, 되게. 업무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돼요. 너 회사 잘리게 한다, 그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 될 수 있겠네. 근데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랑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남편이 각서라고 되게 이게 마지막에 쓴 각서거든요. 혹시 이거 남편이 각서라고 되게 이게 마지막에 쓴 각서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제가 공증을 받으면은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건지. 공증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증은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를 공증해 줄 뿐 여기에 어떤 없는 법률적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각서도 썼어요. 위자료 청구할 때 추가 증거는 될 수 있죠. 이해가셨죠?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도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너무 경미하다. 막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남편분의 이혼 의사는? 저는 이혼 의사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같은 상황이면 이혼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혼하면 사실 제가 양육권 못 갖고 오는 건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버티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애기들이 대구 부부분들처럼 다 성장을 한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한테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 사는 거고 양육권이 저한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권이랑 친권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환, 황진주 부부 입장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이 저한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겠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양육권이랑 친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황진주님, 조승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캠프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내 황진주 씨는 남편 조승환 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아이들의 질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혼을 요구하셨는데요. 아이 진짜. 같은 진짜. 네가 우리 엄마한테 먼저 욕했잖아. 딸이나 애미냐 똑같다.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숙주이라고 했지. 병의 근본인데 숙주가 아니야? 니네 집에서 속였잖아. 이런 유전병이 있는 거를. 숙주한테 시키라고. 아니 이거는 좀 잘못된 거지. 너 자꾸 잘못된 거를 왜 저렇게 얘기해? 야, 너 남의 얘기 좀 왜 훔쳐가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실망한 나머지 아유 네가 어떤 친구인지 난 모르지. 난 그냥 내가 아우 진짜. 남편의 몸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언제 욕을 해? 내가 욕을 먹었다니까. 결국 나 그러면 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아내는 퇴소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대로 이혼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는 안 좋은 기억 떠오르게 하지 않을게. 다음 날 솔루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참는 법을 깨달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캠프에 참여한 다음번에 마음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처음에 입소했을 때보다는 이혼 퍼센테이지는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 조승환님은 어떠셔요? 저는 처음 입소했을 때도 이혼 의사가 없었고요. 네, 지금도 이혼 의사는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있으니까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전병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거를 미리 말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거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유전병이 남편은 공공성의 발현이 없으니까 알기가 어려웠고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알지 못했다가 먼저 팩트고요. 두 번째 알았다 치더라도 이 정도의 유전병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그 유전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질환, 뭐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유전병 질환을 속이고 결혼했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그 병력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질병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리인들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이나 네,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구나.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전문가분들이 딱 아니라고 딱 픽스를 지어준 거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 굴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부터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산 분할 아파트가 있고요,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초기 자금에서 그걸 시댁에서 도와줬고요. 인테리어 비용을 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재산별로 따로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를 뭐 또 그대로 그냥 가져가자. 그대로 가져가면 깔끔한데 이걸 가지고 공동재산이니까 뭐 결혼 생활이 뭐 1년도 안 됐다 그래서 각자 들고 온 거 각자 가져가자 이런 주장이라면 뭐 납득하겠습니다만 결혼 생활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에 혼수 채우고 뭐 결혼식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도 한 넘습니다. 혼수요? 네. 그 가전제품 가전제품하고. 그거는 뭐 그냥 가져가는 가전제품 가져가시면 돼요. 다 가져가라. 이혼할 의사가 0%인데 왜 저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이 들고
은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는 혼수 가져오라고 하면 저희는 혼수는 감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는 뭐 아파트랑 현금 재산 있는 거 다 합해가지고 기여도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 네, 저희는 받으면은 좋을까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생활비 자체도 이제 남편이 안 줬을 때도 제가 부담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함께 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30%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생활이 좀 5년이라서 아주 긴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작긴 하네요. 기여도를 35% 정도. 그것까지는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중요한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권은 저희 남편분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당연히 하시니까 주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 건 맞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사실은 퇴근하고 나서 진짜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 반이면은 애들 저녁 먹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잘 때까지는 제가 다 케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와이프는 이제 육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는 연차라는 본인의 표현을 쓰면서 아기들 육아를 뭐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저랑 장모님이랑 사실 많이 보죠. 그러면 아빠가 양육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누가 아이를 돌볼 건데요? 저희 본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제가 뭐 회사 간 동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 제가 퇴근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제가 보기엔 그건 억지 같아요.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라는 억지인데 사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이의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낮 시간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양육자가 된다면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실 예정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중국과 졸업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번역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또 영업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의문인 게 네. 장모님이 네. 좀 봐주시고 이럴 때 집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할까요? 지금 추후에 이제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사교육까지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지만 그거 내가 네. 저기 네. 엊그저께도 내가 저기 우리 진주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거에 네. 이제 맞는 얘기를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씨 그걸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보면 뭐 중국인 범죄자 통역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성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내분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는 아내분의 의사는 어떨 것 같아요? 사법통역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중국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거 왜 사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 큰 능력을? 저도 많이 말해봤는데 네, 그게 맞아요. 사법통역사가 그 범죄 저지르신 분들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위험하다. 범죄자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경찰이랑 같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저쪽에 경찰 쪽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저희가 양육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하기가. 그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저기 위험해서 안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절 결단코 없고요. 오케이. 한 적 있어요.
저 엇갈리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찰서 조서를 받으러 갔을 때 기가 빨린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들었는데 가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뭐 기가 빨린다로 기가 수정할 빨려서 네. 힘들다는 네. 부정적인 기가 빨려서 표현을 하긴 무서워서 하셨어요? 못하겠다. 그건 지금 만약에 혼인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건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따놓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페이가 더 높습니다. 페이가 높아서 네. 그쪽으로 페이 더 높은 쪽으로 알아보려고 그랬구나. 네. 재판 쪽이 아무래도 경찰서는 페이가 적어서 시간당 검찰로 아예.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또 아니에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미리 따놨던 거고. 그럼 이제는 뭐 아이들이 하셔야 16개월도 되니까. 17개월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나가거나 하시면 네. 지금은 그거는 재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검찰로 환경은 가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부모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아니에요. 그럼 용인에 살아요? 예? 아니 해외에 계십니다. 3개월 나가 계시다가 한 달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한 달 동안은 한국에 계시는 거고 지금 시아버지님이 출국을 하셨던 상태고 3개월 동안 뭐 여행을 다니지? 아니 아버지가 아프리카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양조가. 한국에 계십니다. 양조가 어머니가 하셨고. 어머니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변을 드리자면은 시어머니한테 잠깐 아이를 맡겼을 때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2주 봤는데 일주일에 3kg씩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제가 양나래 변호사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양나래 변호사님 극한 직업 해가지고 막 그런 아내분들 모아놓은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진주도 저기 들어가겠구나.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왜 굳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지? 변호사님 고생 많으시구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애기 유모차. 네. 유모차 접으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항변을 좀 하고 아, 또 하고 싶은데 싶은 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거를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쌍둥이니까 원터치, 투터치겠죠. 그거를 네. 사실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제가 쓰는 전용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 유모차는 어려워요, 그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열고 닫는 게 힘들었다 뿐이지 아예 유모차를 못한다. 이거는 카시트는? 카시트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애들이 그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다쳤었을 뿐이지 버클만 이렇게 툭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다쳐서 이게 안 다친다. 아니 저 와, 남편 나 이렇게 어때? 맞아요? 얘기했던 지금 거구나.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한여름에 나시티 입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갖고 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모차? 유모차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한테 뭐 못 가고 아빠한테 간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이제 상징적인 걸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양육비를 한번 그러면 혹시 네. 서로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생활비 포함해서 양육비까지 해서 받은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최대출을 줄 수 있는 거는 한 8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키우면 똑같이 1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내가 우리가 그 안 키울 때 80 드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서 그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가지고 80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좋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뒤에 뭐 소득이 생긴다면 더 증가해서 주실 하겠죠. 거고, 하지만 맞춰서.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정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에 그 금액에다가 이제 아내분이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들 치료비까지 좀 더해가지고 치료비 얼마 보시는데요? 한 달에?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을 네. 한 달에요? 네. 100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손 들었다 손 들었어 진짜.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양육비가 1인당 64만 원. 64만 원.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128만 원 플러스 이제 우리 아내분이 특별히 치료비가 더 100만 요구하고 싶은 원이면 사항을 228만 원. 228. 와. 월급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도 같습니다. 230 빼면은 얼마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같이 좀 살아야 되겠네. 꼭 붙잡고 살아드릴게요. 이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1인당 50만 원 치료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이들이 평생 보험을 못 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이나 수액을 맞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거는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비급여 그대로 다 내야 아니, 돼요. 보험이 왜 뭐가 안 되는? 이 병 자체가 보험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드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혼했는데 228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네.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줄 수 있는 거는 80인데 네. 228을 내놔라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은 보험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아니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근본적인 근본은 이거네. 내가 보니까 유전이 저쪽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 이 얘기인데 타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는 확실히 있으시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소 무리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치료 비용에 소득 수준에 맞게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면 소득 그때 비율로? 투명하게 소득 그렇게 소득 비율로 비율로? 부담하면 근데 양쪽이 저는 공평하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양 변호사님 네. 그 228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제지 없이 그냥 여기서 실망입니다. 발표하는 거는 네. 조금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네. 55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네. 왜 얘기 안 하셨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담할 때 충분히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저는 조정을 할 때 말릴 수가 중요한 없었구나.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소송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이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진짜 납득이 되고 후회가 없거든요. 좀 합리적인 서류 조정을 하면 아내분도 앞으로 제가 보니까 미련이 없지 진짜 않겠습니까?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이 깊은 정도면.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228이 웬 말이야? 변호사님이 갑자기 228만 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50-50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우선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다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미납금 이런 거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25년 새해부터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미납 통지서가 25년에 새로이 날라오면 네, 날라오면 집 명의가 아내로 이전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날라오면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날라오면? 그 다음부터 막 날라와도 돼요? 하나 날라오면? 근데 뭐 아시는지 후회는 모르겠지만 없으시겠네요. 오늘. 고지서 쌓인 게 진짜 엄청납니다. 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명의 이전 쉽게 그전에? 얘기할 게 아니라 명의 이전하는데 돈 들잖아요. 명의 이전은 좀 네? 돈이 들고 왜냐면 두 분한테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거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걸로. 네. 그러면 과태료가 날라오면 그 날라온 날부터 일주일간 독방 육아하기 남편이. 하나에 일주일간 독방 육아. 회사 나갈 때는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회사까지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해서 오고 나서 아니 그럼 전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받아요, 주말이 받아. 껴있으니까. 일상입니다. 받으라고. 주말이 아니, 주말에도 지금 껴있으니까. 다 보고 있는데 뭘? 이미 일상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브랜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은 게 있는데 왜요? 쌍둥이 둘을 데리고 오로지 혼자서 브랜드를 가기.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신경을 잘 못 쓴 것도 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고지서를 다 모아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이거 봐 이러면서 맨날 내미는 거예요. 이거 언급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많은 걸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취미 같은 게 취미신 좀 거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상담 받으셨죠? 상담 받았을 때 그 솔루션으로 아내는 여직 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찢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밖에 나가서 불살 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고지서를 남편 앞에서 찢어주세요. 집에 싹 찢어주세요. 찢어서 네네 하겠습니다.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 화로구이처럼 그거를 좀 불살라 주세요. 아 찍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야 속이 시원합니다. 남편분 속이 돈을 시원합니다. 다낸 겁니다. 다 낸 겁니다. 네네. 이제 더 이상은 고지서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이랬지 이렇게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증거용이었죠. 예. 근데 많기도 하네요. 진짜 시원했어요. 요구 조건이 뭐 처음에 31개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31 개요? 있는데 좀 많긴 했었는데 근데 뭐 다 줄인 이유는 뭐 핸드폰에 다 기재를 해놨었는데 일단 그거를 보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면. 혹시 그러면 가지고 와도 돼? 어디를 가지고? 핸드폰 안에 그 일단 뭐 뭔지 한번 좀 보게 좀 핸드폰 줘보세요. 네.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네. 거짓말 금지 이건데요. 타인이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자신의 생각에 덧붙여서 말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있어서 이간질 시키지 말 것, 어딜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야기할 것. 예를 들어서 출장을 거짓말하고 다녀옴. 1년 넘게 아이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것.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치료에 임할 것. 급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일부러 약 올리려고 받고 끊고 하지 말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금지. 아이들 병원 치료에 방문자고 있지 말고 적극 아이들의 병원비 및 향후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 아이들 양육서를 좀 읽고 육아에 적극 참여해서 15번. 경제학문제 발생했을 때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아빠한테 달라고 할게 라고 잡기.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8번, 29번, 30번 끝입니다. 저 요거 쭉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 조건 다 잘 들었고요.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도록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내분도 네. 똑같이 좀 적용해서 네. 반사라고 저 얘기하고 저기 제가 이거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뭐 진주 씨가 맞는 얘기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남편이면 네. 저런 식으로 조건을 만든다면 한 50개 만들 것 같아요. 진주 씨 것도. 진주 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고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좀 네, 얘기해 남편 주시죠. 요구사항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섬유종 탓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뭐만 있으면 이 탓을 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시댁한테 요게 이제 신경 섬유종 시댁 숙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 아, 제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먼저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욕을 해서 저도 거기 같은 격분해서 그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당연히 이제 빠질 거고요. 근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약간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이 뭔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걸 대잡으로 집 앞에 붙여버려요. 집 안도 아니고. 집 밖으로 붙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언제 붙였어? 저번에 붙였어요. 저번에 언제?
지금 뭐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보셨으면 다행이고 일일이 너무 화내지 마요. 그거는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아 씨도 여기서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게 이제 집 밖에 붙이면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가면. 네, 저희는 이제 아예 그건 그거를 붙이지 조심하셔야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거는 진짜 진주 씨를 위해서 하는 얘기. 그거는 절대 앞으로 안 하시는 걸로. 네. 그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 네. 기본적인 그 육아와 관련된 방법들은 좀 숙지해달라. 그러니까 잘 아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알면 좋은데 네. 혹시 이제 유모차라든지 맞아요. 뭐 급할 카시트라든지 때가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 좀 미리미리 익숙하게 네. 그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주승아 씨? 해요. 예, 왜 그냥 끝나냐 했어요. 원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아이들 이유식 만드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식이 아니라 유아식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입고 있는 근데 그거 지금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 그 육아 지식을 했으니까 너는 알았으면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네. 자 이분의 성향을 누구보다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네. 이분은 유모차도 못 열고 이거 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어. 아주 가만 안 둬. 이유식을 너 못 만들지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건 내가 좀 어떻게 배워볼게. 이게 아닌 사람이잖아요. 넌 이유식 만들어? 이걸로 가는 사람이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제발 함이온 해달라고. 함이온 제발 해달라고. 오늘의 이혼 의사 어떻게 되세요? 빵이요. 아내분 이혼 의사 명의네.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전화도 안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 미안해. 너의 예민함을 많이 자극해서 미안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볼게.